고요한 밤, 한 남자가 낡은 가방 속을 뒤적입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다름 아닌 지폐 뭉치.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만족감 대신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습니다. 이 지폐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의 모든 재산이었지만 이제는 벽난로의 장작으로도 부족할 만큼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마치 어제의 종이 조각처럼 말이죠. 이 이야기는 1923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길거리에는 돈을 수레에 싣고 다니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빵 한 덩이를 사기 위해서는 돈가방이 아니라 돈 수레를 끌고 가야 했습니다. 화폐는 그저 인쇄된 종이일 뿐 구매력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아무런 가치 없는 종이 조각으로 변해버리는 그 끔찍한 순간을 말입니다. 시장에 가면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수레 가득 지폐를 가져가야 했고, 심지어 아이들은 길거리에 널린 돈다발로 장난감 블록처럼 쌓아 올리며 놀았습니다. 어른들은 이 돈으로 물건을 사려고 했지만 가격은 시시각각으로 변해 아침에 구매하려던 물건이 점심때는 2배로 뛰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이처럼 돈이 종이 조각이 되는 순간은 인류 역사 속에서 비극적인 메아리처럼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돈은 안전할까요? 화폐 시스템이 붕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역사의 문을 두드려 돈이 종이 조각이 되었던 순간들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사가 아닙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의 절규,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인간 본연의 드라마입니다. 이는 단순한 금융 위기가 아닌 한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대한 파도와 같았습니다. 개인의 삶이 송두리째 파괴되고 공동체의 신뢰가 산산조각나는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비극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그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역사의 페이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서기 3세기 로마 제국으로 가봅시다. 광대한 영토와 막강한 군사력으로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는 내부로부터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심각한 재정난은 황제들로 하여금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유혹에 빠지게 했습니다. 초기 로마의 은화 데나리우스는 거의 순수한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빛나는 은빛은 제국의 번영과 견고한 가치를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군대 유지와 무리한 토목, 공사 등으로 재정이 바닥나자 황제들은 은화에 섞이는 구리의 양을 점점 늘려갔습니다. 명목상의 가치는 그대로였지만 실질적인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한 것입니다. 이는 현대의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시장은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활한 상인들은 은화의 빛깔이 점점 탁해지고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을 감지했고 은화에 구리가 섞여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물건값을 은화 대신 다른 실물 자산으로 받으려 하거나 점차 물건값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치 없는 동전을 받기 싫어했고 결국 물물 교환이 다시 성행했습니다. 은화의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로마의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른바 3세기 위기로 불리는 이 시기에 로마는 무려 50년 동안 20여 명의 황제가 교체되는 혼돈을 겪었습니다. 화폐 가치 하락은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이는 결국 제국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로마의 화폐 가치 하락이 제국의 쇠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합니다. 돈이 단순히 교환의 수단을 넘어 사회적 신뢰의 상징임을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인 셈입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어제의 은화가 오늘 얼마나 더 가치를 잃었을지 불안에 떨었습니다. 병사들은 제국을 위해 싸워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고 그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화폐의 신뢰가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 질서와 공동체 의식까지 파괴하는 무서운 현상이었습니다. 이제 20세기 초 1차 세계대전 직후의 독일로 발걸음을 옮겨봅시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앞서 잠시 언급했던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인플레이션입니다. 전쟁의 패배로 독일은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연합군의 루르 점령이라는 치욕적인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독일 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정부는 배상금과 국가 운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마르크화의 가치는 그야말로 매일 매 시간마다 폭락했습니다. 아침에 빵을 사러 나간 주부가 점심때 다시 시장에 가면 똑같은 빵이 2배의 가격으로 팔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받은 임금을 점심시간에 바로 써버려야 했습니다. 오늘 사지 않으면 내일은 가격이 2배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퇴근길에는 아내가 돈을 가방에 싣고 남편을 기다렸다가 월급을 받는 즉시 시장으로 달려가 물건을 사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지폐는 땔감보다도 값싼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길거리에 널린 돈다발로 탑을 쌓고 놀았고 빵집 주인은 빵 한 덩이 값을 받기 위해 돈을 저울에 달아서 무게로 측정해야 했습니다. 1923년 11월 한 달러는 무려 4조 2천억 마르크에 달했습니다. 당시 독일 우체국 직원이 한 달 동안 배달해야 할 편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는 우표 값이 매일 변동하는 바람에 정확한 우표 가격을 계산할 수 없어 배달을 할 수 없었다는 일화는 당시 상황의 혼란을 잘 보여줍니다. 독일 국민들은 자신들이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경험은 독일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훗날 극단주의 정당이 득세하는 배경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돈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은 결국 사회 전체의 안정을 뒤흔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초인플레이션은 비단 독일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헝가리 역시 역사상 최악의 초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1946년 헝가리의 통화인 팽괴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락했습니다. 무려 15시간마다 물가가 2배로 뛰었고 한때는 1조 팽괴 지폐가 발행될 정도였습니다. 이 비극의 주인공은 바로 아드 팽괴였습니다. 1946년 7월에 발행된 1000조 팽괴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액면가의 지폐였지만 그마저도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이지만 헝가리 사람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악몽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쏟아부어도 부족했고 사람들은 더 이상 화폐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헝가리 국민들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금, 은과 같은 실물 자산으로 몰려들었고 물물 교환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은 처절했습니다. 이처럼 초인플레이션은 화폐 시스템의 신뢰가 무너질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현대에 와서도 화폐 붕괴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1세기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한때 남미 최고의 경제대국이었던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 세계 1위라는 엄청난 자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포퓰리즘 정책과 유가 하락이 겹치면서 경제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차베스 정권 이후 무분별한 복지 정책과 국유화가 계속되면서 경제 시스템은 점차 망가졌고 결국 통제 불능의 초인플레이션으로 치달았습니다. 2018년에는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무려 170만 %에 달하는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산 콜라 한 캔이 내일은 1만원, 모레는 10만원이 되는 현실을 말입니다. 베네수엘라 화폐인 볼리바르화는 사실상 가치를 잃었고 사람들은 식료품을 사기 위해 지폐를 가방에 가득 담아갔습니다. 심지어 지폐가 너무 많아 셀 수 없게 되자 무게로 거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마트에서는 물건 가격표가 계속해서 바뀌었고 계산대에서는 돈을 셀 시간도 없이 바구니에 담아 무게로 계산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국경을 넘어 콜롬비아, 브라질 등 다른 나라로 탈출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집과 재산을 버리고 오직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들조차 길거리 노점상으로 전락하거나 푼돈을 벌기 위해 육체 노동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은 과거 로마나 독일의 초인플레이션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국가의 무책임한 통화 정책,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상실이 결국 화폐 시스템 붕괴로 이어진 것입니다. 통화 남발은 결국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전체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지금의 우리의 화폐 시스템은 안전한가요?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세계는 근본 위제를 폐지하고 신용 기반의 화폐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과거에는
금이라는 실물 자산이 화폐의 가치를 뒷받침했지만 지금의 화폐는 정부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지폐는 그 자체로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이 종이 조각이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 미국의 막대한 국가 부채는 천문학적인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불안정, 그리고 국가 간의 갈등은 기축 통화인 달러의 위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달러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절대적인 신뢰를 받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달러 패권이 무너진다면 전 세계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로 결제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 포용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국가가 개인의 모든 경제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모든 거래 내역이 기록되고 추적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개인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거래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과 통제가 결합된 디지털 화폐가 과연 인류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는 편리함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얼마나 포기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화폐 시스템이 붕괴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우리는 과거의 지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첫째, 실물 자산에 대한 이해와 분산 투자가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화폐 가치가 폭락했을 때 사람들은 금, 은, 토지, 원자재와 같은 실물 자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종이 돈과 달리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부의 상징이자 안전 자산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금값이 급등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신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금을 선택합니다. 은 역시 산업적 가치와 투자 가치를 동시에 지니며 화폐 위기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 산업에서 은은 필수적인 소재로 사용되기에 그 가치는 더욱 견고합니다. 또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토지나 필수적인 원자재 또한 생존에 필요한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폭락하여 식료품조차 구하기 어려워질 때 스스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생존과 직결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종류의 자산에만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실물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실물 자산이 동시에 가치를 잃을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특정 자산에 대한 과도한 집중은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 불안정이나 재해로 인해 특정 지역의 토지 가치가 급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중한 분산 투자는 필수적입니다. 둘째,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합니다. 비트코인은 국가나 중앙은행의 통제 없이 분산된 네트워크에서 운영되는 탈중앙화된 화폐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어 인플레이션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중앙집중식 화폐 시스템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암호화폐는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법적 규제와 기술적 한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해킹의 위험이나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정부의 규제 가능성도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기존 화폐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수록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특히 국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과거의 화폐 시스템 붕괴 속에서 사람들은 결국 새로운 형태의 교환 수단을 찾아 나섰습니다. 비트코인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과 패러다임에 대해 열린 자세를 유지하고 충분한 학습과 이해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화폐 시스템의 붕괴는 단순한 경제 위기를 넘어 사회 전체의 혼란과 공포를 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패닉에 빠질 때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루마니아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망명한 경제학자 스티브 행크는 초인플레이션은 사회의 암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강한 정신력을 길러야 합니다.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서로 돕고 연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종이 조각이 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산은 결국 사람 사이의 신뢰와 관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초인플레이션 시기, 많은 이들이 절망했지만 일부는 실물 자산과 함께 이웃과의 신뢰를 지켜내며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들은 돈의 가치가 무너져도 변치 않는 인간적인 가치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서로에게 의지하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로마 제국의 은화가치 하락,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인플레이션, 그리고 현대 베네수엘라의 비극적인 경제 파탄까지 돈이 종이 조각이 되었던 순간들은 인류 문명 속에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이 모든 사례에서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화폐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비극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자 신뢰의 상징일 뿐입니다. 현재 우리의 화폐 시스템 역시 견고해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눈 감아서는 안 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에너지 위기, 그리고 기후 변화 등의 복합적인 문제들은 기존의 경제 시스템에 끊임없이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산과 미래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달러 중심의 기축통화 시스템이 흔들리고 전 세계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며 현명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실물 자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대안화폐 시스템의 가능성에도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강인함을 기르는 것입니다. 돈이 종이 조각이 되는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은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우리는 과거의 비극적인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돈에 대한 관점,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운 지혜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다가올지도 모르는 위기 속에서도 굳건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